아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니,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둘째도 방을 따로 쓰려면 좀 더 있어야죠. 당연히. 당장 그러든 나중에 그러든 그게 중요하니? 내가 왜 나가야 해?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엄마 생각해서 고민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고민이면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 그러질 않나?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신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 강수철과 며느리입니다. 신 씨는 후회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네 사정이 딱해서 외면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다면 조금은 힘들었겠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신 씨가 아들네와 합가한 것은 1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이 떠난 5년 전부터 말이죠. 아들은 신 씨와 같은 경기도에 살다가 3년 전에 사업을 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 사줬던 그 집까지 전부 팔아버리고 갔죠. 그렇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건 내려간 지 딱 2년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여기 일을 정리해야 할까 봐요. 왜? 그렇게 안 좋아? 최근 들어 힘들다는 말을 자꾸 했던 아들. 버려놓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생활이 어려워진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직장 다니며 잘 살았었는데 사업을 하겠다며 내려간 뒤로는 늘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떡하니? 그럼 다시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닐 만한 직장이 없어요. 시골이라.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야? 아마도요. 아는 선배가 그쪽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애도 어리니까. 신 씨는 어린 자식이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 아들 며느리가 함께 월급 받으며 알뜰하게 살면 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문제긴 해요. 살던 집을 팔고 내려가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갔던 아들네. 그 차액을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오면 어쨌거나 예전에 살던 집 같은 곳에선 살지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 월세를 가거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겠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신 씨도 심란했습니다. 그럼 어쩌냐? 네가 고생이 많다. 그 당시에도 집을 판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을 걱정했었는데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온다면 그래도 집 구할 돈을 조금 보태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통화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 돈 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애 데리고 허름하고 작은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면 어때요? 혼자 사시기에도 넓고 방도 남잖아요.
방 3개가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기에 아들 말대로 혼자 살기엔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짐들이 들어가 있어서 방이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엄마는 좋대요. 그래, 근데 엄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신 씨가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더는 재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으니까요. 엄마도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다음 달에는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신 씨는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보다 더 심란했습니다. 아들이 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했지만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합가? 아이고, 언니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도 딸내미랑 싸우고 그 집 나온 거 몰라? 그러네. 친한 친구도 손녀를 봐주기 위해서 합가했다가 작년에 다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언니는 손자도 이제 다 컸잖아. 애 봐주려고 합가하는 건 결사반대인데 언니는 나랑 상황이 다르니까 집도 언니 집이고 그러면 적어도 쫓겨날 일은 없잖아.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할 거 아니야. 며느리도 있고, 너도 사위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 아이고, 그건 당연하지. 사위고 며느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딸도 불편해. 근데 아들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어?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같이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딸하고 나도 죽고 못 살았는데 결국 같이 살 수는 없더라. 근데 뭐 좋은 상황도 아니고 힘들다는 자식 어떻게 뿌리치겠어? 신 씨도 그날부로 머리가 터지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죠. 내 자식이 힘들어서 고생한다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수철아. 같이 살자.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된 신 씨와 아들네. 다음 달에 온다고? 네. 금방 정리해서 갈게요. 근데 말이에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집을 수리는 좀 했으면 하는데. 수리? 수리할 것 없는데. 리모델링이요. 화장실 정도는 바꿨으면 해서요. 도배도 하고요. 아, 그 돈은 제가 낼게요.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집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한데 왜 쓸데없이 돈을 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아니냐. 어차피 저희 살던 집 빼면 돈도 생길 거고요. 애엄마가 그런데 예민하잖아요. 애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면 좋죠. 그럼 거실 화장실만 해, 도배랑. 어차피 안방 욕실은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잖냐. 얼른 다시 모아서 일어나야지. 형편 풀리면 다시 나갈 거 아니니. 에이, 하는 김에 그냥 둘 다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달 살고 말 집도 아닌데 깔끔하게 하면 좋죠. 어휴, 그래라, 그럼. 그리고 한 달 뒤 아들이 신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도배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니까 새 아파트 같다. 그렇죠, 어머니. 저희 말대로 하길 잘했죠. 근데 안방까진 뭐하러 했어? 그러자 의문스럽게 웃는 며느리.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작은 방 2개를 비우고 하나는 아들 며느리 또 하나는 9살 된 손자의 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방을요? 저희가 쓰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신 씨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안방을? 저희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안방은 보통 부부가 쓰니까. 어머니는 혼자니까 작은 방 쓰셔도 안 불편하잖아요. 근데 짐도 많고.
이 방이 익숙한데. 쭉 안방에서 생활하던 신 씨가 갑자기 방을 바꾸자는 소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해요. 엄마 가끔 거실 화장실도 쓰시잖아요. 이 사람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랑 화장실 같이 못 써요. 그니까 저희가 안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원래 신 씨는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이나 가리지 않고 사용했고, 거실 화장실엔 욕조가 있어서 종종 썼는데 며느리는 그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거실 화장실 안 쓰면 되잖니. 에이, 그것도 그거고요. 그래도 둘이서 큰 방 쓰는 게 좋죠. 지금 쓰는 방 너무 불편해요. 아니, 그래도 내 집이고 내 방인데 짐도 많아서 작은 방에도 둘 곳도 없어. 신 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고 며느리고 아주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아니, 엄마 집인 줄은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드리잖아요. 어머니 방 뺏으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 씨만 이기적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둘이서 작은 방을 쓰려면 불편하긴 했겠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당연히 안방을 써왔으니 지금 상황도 어색하긴 하고 말이죠. 내 짐들은 그럼 어째? 엄마가 무슨 짐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세요. 많아도 저희가 더 많죠. 옷장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박스에다 두고 지내는데. 저희가 잠깐 살다가 갈 사람들도 아닌데 솔직히 환영도 못 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신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밀어붙이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짐도 많은 부부가 작은 방에서 지내기에는 자신보다도 불편하긴 할 듯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신 씨 대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언니? 무슨 원래 안방을 부부가 쓰는 거야? 제일 옷 어른이 쓰는 거지? 안방 뺏기면 끝이야. 아이고, 그래도 둘이 어떻게 좁은 데서 지내? 화장실도 없고. 그래도 집주인이 누구야? 언니잖아. 지내던 방을 내주는 건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 에이, 됐어. 이미 바꿨어. 괜찮아. 잠만 자는 방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말처럼 신 씨가 방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다름 아닌 신 씨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집을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방이 필요한 건 사실 신 씨가 맞았죠. 그리고 아들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 집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방이 좁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늘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보기에 못마땅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TV를 안 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내내 TV 켜놓으시는 건 애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TV를 보지 말라는 소리인지. 요즘엔 거실에 TV 안 두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난 TV를 어떻게 봐? 에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뭘? 어머니도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방에서 핸드폰으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정말로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TV를 어쨌어? 주말에 외출했다가 들어온 신 씨가 황당하게 말하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았어요. 뭐? 왜 말도 없이 TV를 팔어? 네? 애엄마가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소리가 그 소리야. TV도 몇 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말도 없이 처분한 아들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TV 판도는 생활비로 보탤게요. 그렇게 거실에서도 쫓겨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았죠. 그리고 주말에도 감옥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우리 손자 봐야 해서. 뭐 갑자기? 오늘도 약속이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도 없이 아침 일찍 나가버리는 바람에 신 씨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놀러 가는 거 상의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가는 일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당일에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언니네 집으로 갈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는데 아들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종종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 언니 TV는 어디 갔어? 친구가 들어와 서는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우리 손자. 무슨 교육상 안 좋다고. 그러자 알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고 신 씨와 친구는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딸내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 거거든. 삑삑삑. 이야기 도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벌써 왔어? 아,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갈 거예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 저 잠시만요. 애 간식 좀 줘야 해서. 며느리가 달그락거리며 식탁 한켠에서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와 친구가 엉거주춤 의자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친구가 눈치가 보이는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아니야. 이제 왔는데 왜 벌써 가? 방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방의 침대 위에 앉아 이야기하려니 참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신 씨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날 이후론 집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전혀 반기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합가에서 산다는 건 신 씨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차차 적응해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째랑 둘째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고생길이 훤하네요. 그래도 경사지. 축하해. 그런데 축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집안일은 신 씨가 대부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하고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졸지에 감옥살이에 며느리살이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며느리 속옷 손빨래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며느리의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그 예민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은 신 씨가 안방 화장실을 한 번 썼다가 아주 며느리에게 홍군형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는 방이잖아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거실 쓰시면 되지. 아니, 거실에서 애가 똥 싸길래. 급해서 좀 썼지. 화장실만 잠깐 쓴 거야. 그래도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방 아니고 저희 방이에요. 빈정이 상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기가 막힌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신 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곧 둘째 생기잖아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무슨 문제? 아, 둘째도 생기면 둘째 방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집이 방이 3개니까요. 그건 그렇네. 근데 애들끼리 같이 쓰면 되지 않나? 어차피 애기가 어릴 땐 너희랑 같이 잘 거고. 그래도 애들 더 크면 같이 못 쓰죠. 자기 방 하나씩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가? 근데 한참 남았잖아. 네,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 되면 엄마 방을 하나 얻어드릴까 해서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사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저녁밥을 먹으며 여상스레 말하는 아들 때문에 당황한 건 신 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와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아주 자연스러웠죠. 그래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손님 오셨을 때 엄청 불편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TV 못 보신다고 뭐라고 하시고요. 따로 살면 좋으시죠,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나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분가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신 씨가 조금 흥분을 하자 아들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째도 방 따로 쓰려면 좀 더 있어야죠. 당연히. 당장 그러든 나중에 그러든 그게 중요하니? 내가 왜 나가야 해? 차라리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자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너희 집 빼고 남은 돈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던지 해. 그게 맞잖니?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가서 사실 집 구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이면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 그러질 않나?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냐? 아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아들이 한 발짝 물러났지만 그날부터 신 씨는 밥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안방을 내준 것부터 아들 식구 살림까지 공짜로 해줘야 하는 것, 손자를 보는 것까지. 아들네가 오고 나서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물론 신 씨도 합가하면서 더 나이 들면 자식이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내 집에서 쫓겨나면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신 씨는 화나서 아들 며느리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신 씨가 더 이상 아들네와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들네 손님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철이 선배입니다. 아들의 일자리를 주었다던 선배와 함께 모임하는 지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두 명이 올 줄 알았지 5명씩이나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은 시켜 먹는다길래 음식할 걱정은 없었지만 대신에 신 씨는 거실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갈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자신이 못 올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일 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도 못 갈 듯 했습니다. 참나? 자신의 손님이 왔을 때도
작은 방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있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까지 안 갈 수 없어서 살금살금 나가는데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수철이가 참 효자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봐. 요즘 젊은 사람이 누가 부모 모셔? 아이 뭘요? 근데 재수 씨가 더 대단하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아요. 재수 씨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냥 자식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수철이 너 임마 힘들다더니. 집도 좋구만. 지난번에 차도 사고. 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죠. 신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며느리는 세상 효자고 자신은 그런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늙은 홀어머니로 둔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신 씨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신 씨도 화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손님이 다녀간 뒤 늦은 새벽에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뒤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창피해서 원? 어디 가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산다고 말도 못해. 이게 뭐야? 안 나가실 거면 진명이라도 얼른 당신으로 바꿔달라 그래. 말 안 하면 우리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우리 집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머니 봉양하는 건 맞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집 정도는 이전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모양새가 더 좋으니까 아까 당신 선배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엄마한테 또 그 소리 했다가는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야, 이게? 나는 당연히 좀 살다 보면 어머니가 먼저 주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야 당신도 밖에서 길을 펴고 살지.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아이고, 알았어. 아무튼 똑 부러진다니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도와달랄 때는 언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제는 신 씨를 구박덩어리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아들 며느리. 이러고도 참을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이 날 잡고 빨리 말해. 어머니가 안 나가신다고 버티시니까 집이라도 우리 거여야 우리가 참고 살 거 아니야. 며느리의 말을 마지막으로 신 씨가 아들 며느리 앞에 나가섰습니다. 날까지 잡을 건 뭐 있냐? 지금 들었다. 그러니 둘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던가 집을 주던가 해야 한다는 말이지. 신 씨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팍에 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몰래 듣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데 너희가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나눈 거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린 거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가서 사시라고 말 안 할게요. 그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입장에선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쫓아내는 것 같다고 오해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 집 명의는 저한테로 좀 옮겨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해? 그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주시면 모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 너희가 좋은 거겠지. 그리고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이 집 줬다가는 둘째가 크기도 전에 바로 쫓겨나게 생겼잖냐. 쫓아내다니요. 그냥 엄마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죠. 아니, 제안이고 뭐고. 네 말 듣다 보면 다 내 오해고. 넌 맞는 말 한 거 같은데 말장난 하지 말어라. 긴 말 할 것 없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제 따로 살자. 그제서야 아들도 며느리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따로 살자니요? 어머니는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너희도 돈 아끼고 덕 보려고 들어온 거지. 나도 솔직히 자식한테 부양받을 생각이 내심 있었으니까 너희 받아줬겠지. 근데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게 될 것 같다.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자. 엄마, 너무하시네요. 쫓아내기는 저희가 아니라 엄마가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너희도 부모 부양하느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면 따로 살면 그게 모두가 좋은 결말이잖냐. 이 집 리모델링 저희 돈으로 했어요. 알아. 그 돈은 내가 줄 거야. 그걸로 전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도배를 새로 한 것도 마음에 들었으니 말이죠. 이대로 저희 나가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이대로 지내면 더 후회할 거야. 이보다 더 후회하시겠어요? 아들 며느리 이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손자도요. 연을 끊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 처음부터 이래선 안 됐습니다. 내 손에서 키울 때야 자식이지. 다 커서 결혼하면 그야말로 남의 집 식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서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고 사실 신 씨의 심정도 며느리와 크게 다를 것 없었습니다. 진명해 주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남들은 미리미리 재산 다 물려줘요. 그래서 너 집도 사준 거잖아. 그 돈으로 사업한 건 너고. 아니, 아들이 저뿐인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걸 꼭 쥐고 계시려고요? 이거라도 있어야 늙어서 길거리에 안 나앉을 것 같다. 설마 제가 자식인데 그렇게 만들겠어요?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던 건 너 아니니? 엄마가 제 뜻을 오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오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알았지?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가도록 해. 어머니, 애 데리고 당장 어디로 가요? 저는 임신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매정하게는 하기 싫다? 집 구하는 대로 나가라. 신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신 씨도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아들네와 함께 살면서 했던 마음 고생과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했던 돈도 있으니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작더라도 오래됐더라도 충분히 내 식구 살 집을 구할 형편은 될 테니 이제 자식 걱정은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신씨 걱정을 안 해주니 자신이라도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봉양받을 생각은 말고 스스로 노후 준비나 잘하자 생각했죠. 다시 내 집을 되찾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한 한편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